우리의 남자 푸이그입니다. 푸이그 선수 살이 문제인가 실력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시즌 성적 2할 1푼 4홈런 30안타 12타점으로 타격 51위. 이건 뭐 순위는 뭐 언급해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득점권에서도 1할 9푼 1위로 굉장히 못 치고 있습니다. 팀은 최근 3연승 중입니다만 푸이그 선수는 아직까지 타석에서 보여준 게 없고 어제도 6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푸이그 선수인데요. 사실 시즌 전에 안치홍 의원이 이거 푸이그 위험하다. 시즌 중에 중도 퇴출될 수도 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못 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살이 너무 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조금 이 시범 경기를 거치면서 빠졌나 싶었더니 이게 또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전력 분석 팀장, 다른 구단의 전력 분석 팀장 같은 경우에는 실투에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반응 속도가 체중과 관련이 있다. 체중이 타이밍이 맞았다 싶은 순간에도 밀릴 때가 있는데 이게 체중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부정적인 식견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그리고 뭐 아까도 뭐 도상자가 말씀하셨지만 살이 문제냐 실력이 문제냐 이건 뭐 생각의 문제죠. 이거는 그 열심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리그에서의 본인이 정말로 그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느냐 아마 물어보면은 아닐 거예요. 네, 그 선수는 이미 그냥 약간 제 느낌인데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약은 했으니까. 그냥 하는 느낌. 절실함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제 뒤에도 이제 저희가 배경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시절이랑 또 이제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는 시절 이게 사진만 봐도 조금 부럽다. 아니 이건 문제가 안 돼. 살이 찌고 이거는 본인 그건지 이거는 문제가 안 돼. 이거 뭐 살이 찌든 살이 빠지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얘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느냐, 진지하게 야구를 하느냐를 봐달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런 모습이. 우리 예를 들어 뭐 터크먼이라든지 뭐 피렐라 이런 선수들하고 비교를 해봐요 한번. 정말 차이가 많이 나. 정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약간 푸이그는 키움도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런 생각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건데 일단은 뭐 구단 입장에서는 푸이그 영입 자체가 뭐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정말로 그쵸. 많이 이제 나가고 화제도 하니까. 많이 됐죠. 그러니까 구단은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푸이그 아마 키움 아니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많은 구단들 분명히 군침 흘렸을 거예요. 그럴 만한 선수니까. 근데 그때만큼의 그 열정이라든지 좀 진지함이라든지 야구에 대한 그 자세가 그렇지는 못한다는 거죠. 제가 그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푸이그 시즌 전에 위원님 중도 퇴출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마찬가지예요. 예. 좋은 그 자원이 있다면은 충분히 바뀔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뭐 지금 기록이나 뭐나 뭐 나타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중도 퇴출 후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 이 타자가 살찌면 이게 뭐 살이 문제가 아니다, 뭐 태도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살찌면 타격하는데 그래도 좀 안 좋은 점이 있나요? 어때요,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대호 선수 그런 문제가 많겠죠. 솔직한 얘기로 최준석, 김태균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입니다. 살하고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되게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푸이그 선수의 약점 지금 이제 비구단 전력 분석원이 과감하게 푸이그에게 몸쪽 승부가 들어가는데 몸쪽 공에 대한 대응이 늦기 때문이다. 실투가 된 공도 푸이그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푸이그의 약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뭐 몸쪽 승부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점 많죠. 변화구에 대한 약점 그리고 KBO 리그 투수들의 유형, 외국인 선수들 나왔을 때 특히 중심 타선 나왔을 때 변화구 비율이 그 어느 리그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변화구 비율이 있는데 그거를 뭐 설명은 했겠지만 쉽지 않죠. 정말 푸이그 선수는 그 뭐 빠른 공에 대한 대응이 정말 좋았던 선수인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뭐 약간 꼬우는 듯한 막 변화구들을 많이 구사하니까 본인도 막 화가 나고 막 짜증 날 거예요 타석에서. 그래서 약점이 타석에서는 특히나 이제 변화구 타이밍
좀 많은 약점으로 좀 노출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푸이그한테는 변화구만 던지면 됩니다. 항상 달려들기 때문이죠.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푸이그 선수의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는 볼넷도 잘 고르고 출루율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또 선구안도 망가진 것 같습니다. 또 저스티스 형님께서 이런 댓글을 또 달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갑자기 선구안도 망가진 원인이 또 뭐가 있을까? 이런 누구 어떤 선수를 푸이그. 선관이 원래 좋았나요? 초반에는 그래도 많이 참더라고요. 초반에는 참았다기보다는 공을 그냥 지켜본 거죠. 왜냐면은 그 직접 상대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켜본 공들이 많았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구에 대한 그 구종 그리고 그 구종에 대한 각도, 스피드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타석들이 많았죠. 제가 봐도 시즌 초반 그 시범 경기 포함해서 시즌 초반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타격을 하려고 이렇게 나가다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 보는 공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을 확인하려고 해서 그게 그 공을 잘 지켜본 게 아니라 공만 확인을 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한 번씩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공략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비슷한 공에 자꾸 이제 배트가 나가니까 맞습니다. 선관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스프링 캠프 때도 사인 팔 아파서 못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 선수는 워크의식이 아직도 안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의견도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푸이그 선수가 아무래도 좀 한국에 와서 달라진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준다고 한다면 스프링 캠프 때 사인도 팔이 아파서 못한다고 했다고요? 누가? 푸이그가 이런 애들은 그냥 보내, 당장 보내야지. 얘는 이코노미로 보내야 돼 이런 애들은. 이코노미로요? 비즈니스 태워서 보낼 필요도 없어. 이코노미로 보내, 이코노미로 그냥. 근데 퇴출하면은 자기 돈으로 비행기 타고 가지 않나요? 아니지.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갈 때까지도 보내줘요? 계약 종류가 다양해요. 저런 자세면은 빨리 보내야지. 저거 말도 안 돼. 사인이 팔 아파서 사인을 못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냥 오립해주고 페달 밟아서 가라고 해야죠. 저스티스 형님께서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분 네. 식사 대접합니다. 진짜 오세요. 일산 오시면은 점심 또 짬뽕 먹죠. 짬뽕. 네. 언제 오실 거예요? 진짜 11시 오늘 말고 짬뽕 드시고 싶어가지고 평일날 다 얘기해요. 그날 진짜. 일산에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아. 다. 네. 하나 찾아냈어. 오실 분들 있으면 말씀 주시고 오십시오. 같이 짬뽕 한 그릇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